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최부자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최부자는 인근 고을에서는 적수가 없을 만큼 돈도 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부자의 집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원체 집안이 가난하게 태어났기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마을 제일의 부자인 최부자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인정도 많고 아주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힘없는 노인이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도 없지만 더 형편이 나아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10수년을 머슴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나이가 30이 다 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였고 그저 혼자 몸으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 집은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인근 고을뿐 아니라 사실상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최 부자는 돈을 버는 족족 땅을 늘려갔는데 최 부자가 소유한 땅이 어찌나 넓었던지 그 근방에 온 들판이 모두 이 최 부자 집 땅이었으며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마을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수많은 곡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 부자는 곡식을 넣고 보관하기 위해 많은 괴짝이 필요하였고 괴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따로 괴짝을 만드는 목공소까지도 마련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 부자는 자신의 부를 오래오래 누리기 위해서 건강 관리에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약과 음식만 먹었고 집안은 온통 보약과 진귀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모든 것이 온통 최 부자와 관련된 것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는 굳이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머슴으로 일하는 돌쇠 또한 가끔 이 최 부자 집 자녀들이 서당터에서 글을 읽을라치면 글 읽는 소리를 넋을 놓고 듣곤 하였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가 넋을 놓을 때마다 이놈아 일 안 하냐 하고 혼쭐을 냈습니다. 외롭게 머슴살이를 이어가던 돌쇠는 어느 날 마을 장터에 이 최 부자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돌쇠가 심부름을 마치고 돈주머니를 들고 길을 걷는데 그만 한 여인과 부딪혀서 돈주머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이런 내 돈주머니 어디로 간 거야? 어머 죄송해요. 제가 다른 곳을 보고 걷다가 그만. 여인은 황급히 돈주머니에서 떨어진 엽전들을 주워서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돌쇠도 허겁지겁 엽전을 줍다 보니 두 사람의 손이 한 엽전을 줍다가 그만 서로 맞잡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오. 내가 정신없이 줍다 보니 보지 못했네요. 여인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본 돌쇠는 한눈에 여인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황급히 사과를 하고 갈 길을 갔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돌쇠의 친구인 칠보기가 넋을 놓고 있는 돌쇠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야 돌쇠야, 너 설마 저 여인에게 한눈에 반한 것이냐? 돌쇠는 순간 마음속에 말이 나왔습니다. 칠보가 그런가 봐.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네. 그리고 아직도 가슴이 가라앉질 않네. 저 처녀는 저기 큰 소나무 아랫집 사는 꽃분이라고 하는 처녀인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지. 이참에 자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가를 한번 가보라고. 칠복은 그렇게 말하고는 희죽대며 갈 길을 갔습니다. 소나무집의 딸이라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그런데 저 집은 잘 살기로 소문나 있는데 내가 장가갈 수 있을까? 이름이 꽃분이라 이름도 참 이쁘구나. 돌쇠는 꽃분이의 이름을 한참 되뇌었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꽃분이란 처녀를 그리며 살아갔습니다. 이따금 마을 장터에 갈 일이 있으면 혹시나 꽃분이와 마주치지 않을까 기대하였고 꽃분이란 여인이 사는 큰 소나무 근처를 괜히 배회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는 주제에 어찌 다른 집 귀한 딸을 넘봐? 아유, 어찌한단 말인가 어찌해?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이렇게 연모만 해야 하는 겐가? 돌쇠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며 그저 꽃분이를 그리워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쇠는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최부잣집의 많은 땅 중에 일부분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머슴살이 그만하고 꽃분이 처자에게 청혼하고 혼인해서 오순도순 살 수 있을 텐데 언젠가는 꼭 내 땅이 생길 것이야. 그렇게 매번 돌쇠는 꽃분이와의 행복한 혼인 생활을 꿈꾸며 잠을 청했습니다. 돌쇠는 그러다 보니 잠에 잘 들지 못했고 더군다나 부쩍 최부자의 심부름이 많아져서 몹시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니 종종 낮에 마당을 쓸다가 잠시 마루에 앉으면 졸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돌쇠가 마당을 쓸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잠시 그늘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한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더니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제가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당신의 소원이 어떠한 것이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응, 정말입니까? 아이, 그런데 뉘시오. 처음 보는 안악인데. 돌쇠의 물음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용진로에 사는 청룡입니다. 제 남편인 황룡과 오랫동안 잘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남편은 황룡이 갑자기 저를 멀리하고 다른 강에 있는 곳에 사는 청룡에게 빠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하옵건대 들어주십시오. 내일 새벽 이 마을 뒷산에서 황룡과 청룡이 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회를 보아 청룡을 처치해 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돌쇠는 몹시 놀라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인은 검과 재봉지를 앞에 내려놓고 가면서 실수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룡을 처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보쇼 색시, 잠깐만 기다리시오. 어떻게 내가 청룡을 처치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소? 돌쇠는 떠나는 여인을 불러보았으나 여인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돌쇠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바로 발밑에는 검과 재봉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용이 정말 내 꿈에 찾아온 것인가? 꿈이 진짜인 거야?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 돌쇠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꿈속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뺨을 몇 번 툭툭 치고 나서 정신을 차린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내가 용의 소원을 들어주면 용도 내 소원을 들어준다 했겠다. 그리되면 나도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야. 아무리 용이라도 내가 반드시 뒷산에 가서 어서 잡아야겠구나. 돌쇠는 곧장 검과 재봉지를 들고 뒷산의 연못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서 연못을 바라보며 꿈에서 여인이 말한 2마리 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2마리 용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왔구나 왔어. 정말 꿈속에 안하기 말한 대로야. 2용이 나타난 것이야. 돌쇠는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런데 둘 중에 어떤 용을 죽여야 하는 것이었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분명 나한테 말해주었는데. 돌쇠는 꿈속에서 여인이 어떤 용을 죽이라고 했는데 2마리 중 어느 용인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이, 잠깐만, 하나는 황금색이고 하나는 청색이고 둘 중에 뭐였더라? 아이, 모르겠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용들이 하늘로 날아갈 텐데. 잘 생각해 보자. 황룡인가 청룡인가? 어떡하지, 시간이 없어. 돌쇠는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달려들어 2용 가운데 더 번쩍번쩍 잘 보이는 황금색 용의 목을 칼로 베었습니다. 돌쇠가 휘두른 칼에 황금색 용의 목이 떨어졌고 그대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목이 다시 몸뚱이에 붙으려고 하였습니다. 돌쇠는 놀랐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이라 생각했는데 용의 머리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주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과 함께 가지고 온 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쓰라는 것인가? 그래, 조용히 머리가 붓기 전에 뿌리라는 것이었구나. 그래, 머리가 붓기 전에 빨리 재를 뿌리자. 돌쇠는 재빨리 재봉지에서 재를 꺼내어 용의 목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자 용의 목은 몸에 다시 붙지 못하였으며 결국 황금용은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청색용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늘로 곧장 달아나 버렸습니다. 돌쇠는 그제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성공인가 해치운 것인가? 아직도 심장이 떨려 죽겠다.
내가 용을 해치웠소. 돌쇠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돌쇠는 뿌듯해하며 이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신나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곧장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 돌쇠의 꿈에 전날 꿈에 나타났던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라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여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죽인 용은 내가 미워하는 내 남편을 앗아간 청룡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 황룡입니다. 죽어야 할 청룡은 일찌감치 도망을 쳐버렸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여인의 말에 돌쇠가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아유, 뭐라고요? 이럴 수가 미안하오. 아유, 어찌해야지. 아이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이, 차라리 내가 부탁을 들어주겠다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하오. 네, 어찌해야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겠소? 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 남편처럼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소? 남의 귀한 서방을 죽인 죄를 어찌 사과로 끝나겠소? 말해보시오. 돌쇠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니 여인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 모두가 제가 복이 없어서 일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내 비록 남편을 뺏어간 청룡을 미워했지만 죽일 것까지는 없었지요. 결국 내가 자초한 것이지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으니 제가 약속드린 대로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여인의 말에 돌쇠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당신과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더 큰 슬픔을 안겨드렸는데 어찌 제 소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정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목숨을 걸고 처리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약속을 깨버리면 저는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극구 사양하는 돌쇠 보며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최부자처럼 땅을 가지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것도 많은 땅 말이에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터이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지요. 그리고는 여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종이에 당신의 이름을 쓰고 그 종이를 껍질을 벗긴 3대에 달아 깃대를 여러 개 만드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뒷산에 올라가서 큰 물을 먼저 피하십시오. 비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릴 것입니다. 하늘은 미친 듯이 비를 쏟아낼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날씨가 개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살이 비출 것입니다. 홍수가 그치면 지금 있는 들판들은 모두 물에 휩쓸려 모래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새 들판이 생길 것인데 당신이 만든 깃대를 들판 주위에 꽂아 놓으면 주인 없는 들판 모두가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많은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쇠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고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그나저나 홍수가 있을 거라고, 에이, 설마 그 많은 땅들이 물에 잠길 일이 있겠는가? 돌쇠는 설마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여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여인의 말대로 깃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3일이 지난 후 갑자기 어디선가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강물이 차올랐고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방이 모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신히 뒷산 언덕에 올라서 물난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그친 후 기존에 있던 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정말 여인이 말한 대로 되었구나. 신기하다, 신기해. 어찌 이리 많은 땅이 생긴 거지? 빨리 서둘러야겠구나. 지금 가서 깃발을 꽂히면 저게 다 내 땅이 된다. 사람들은 아직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것이야. 돌쇠는 여인이 얘기해서 만들어 두었던 깃대들을 들판 주위에 모두 세웠습니다. 새로운 들판이 생겨난 셈이니 주인이 없던 땅에 돌쇠가 깃발을 먼저 꽂았고 그렇게 하여 깃발을 꼽은 모든 들판들이 돌쇠의 땅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야, 하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꿈속에 용이 나타나면서 내 인생을 한 번에 바뀌었구나. 이제는 꽃분이에게 청혼할 수 있을 것이야.
이 정도 땅이라면 어떤 부자도 마다하지 못할 것이야. 순식간에 땅 부자가 되어버린 돌쇠는 자신감 있게 꽃분이를 찾아가 청혼을 하였으니 곧 꽃분이와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고 아들, 딸 잘 낳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쇠는 많은 재물들을 벌었고 그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흔쾌히 썼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꿈속에 용이 나타나면 인생이 바뀌는 길몽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시골에 석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성이 매우 착한 석삼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되신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일으키고자 어려서부터 공부에만 매달렸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해가며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의 등이 점점 굽어가니 석삼이의 얼굴엔 하루하루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는 석삼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석삼이는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부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기운 차리세요. 석삼이의 말을 듣고 힘이 빠진 어머니는 석삼이를 꾸짖었습니다. 어찌 공부를 해야 하는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지금껏 공부밖에 안 한 놈이 뭘 하겠다는 거냐. 너는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어머니, 아직도 과거에 급제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프신 어머니를 두고 더 공부한다는 건 제가 더 이상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석삼이가 눈물을 흘리자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일으키더니 석삼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석삼아, 넌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야. 이 어미가 보기엔 넌 충분히 급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선 금강산 근처에 있는 내 숙부께 도움을 청해보자. 분명히 도와주실 게다. 어서 다녀오거라. 석삼이는 아픈 어머니를 두고 길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재차 호통쳐 꾸짖으시니 더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석삼이는 숙부를 만나러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삼아, 어젯밤 꿈에 내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통 모르겠구나.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이 말을 들은 석삼이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오셨으니 필히 좋은 꿈일 거예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석삼이는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프신 어머니를 두고 홀로 길을 떠난 석삼이는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니 얼마 후 금강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겠구나. 조금만 힘내자. 그런데 갑자기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는 것으로 보아 곧 큰 비가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근처 민가라도 찾아. 잠시 몸을 피해야겠다. 석삼이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변을 한참 헤맸지만 하필 산길을 지나는 중이라 민가라곤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가 헤매는 사이의 먹구름은 비바람이 되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무작정 앞만 보고 걸어가던 순간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혹여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눈을 깜박였지만 그것은 불빛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로구나. 다행이야. 석삼이는 그렇게 불빛을 향해 한참을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니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안에 계십니까? 한참 후 대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아리따운 여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이 밤중에 이렇게 낯선 곳을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하토에서 온 석삼이라고 하오. 숙부댁에 가기 위해 이 길을 지나는데 비가 쏟아져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 싶어 찾아왔소.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 집에 살고 있는 꽃분이라고 합니다. 비바람이 이리 몰아치는데 어찌 손님을 내쫓겠습니까?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꽃분이의 안내를 따라 방 안에 들어선 석삼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꽃분이의 모습이 말로만 듣던 절세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따운 그녀의 모습에 넋이 나간 석삼이가 멍하니 바라보자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빗길에 고생하셨으니 뭐라도 드셔야 하지 않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참 후 문이 열리며 저녁상을 든 꽃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안상까지 곁들여 가져오더니 석삼이에게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속 깊숙한 곳에서 만나다니 참 보통 인연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마시고 맘 편히 쉬다 가세요. 꽃분이가 도톰한 입술을 생긋거리며 말하자 석삼이는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황홀한 기분으로 술을 몇 잔 받아 마시니 며칠을 걸어온 피로마저 모두 잊은 채 그저 몽롱할 뿐이었습니다. 취기가 서서히 올라오자 석삼이는 꽃분이를 안고 싶은 충동이 끌어올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낭자, 저는 내일 갈 길이 머니 이만 잠에 들어야겠소. 낭자도 어서 주무시오. 그런데 그 순간 꽃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밤 도련님과 함께 있어도 되겠습니까? 낭자, 지금 뭐라 하셨소?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것이오. 다시 한번 말해주시오. 오늘 밤 일이 만나게 된 것도 다시 인연을 맺기 위해서 아닐까요? 오늘 밤 저는 도련님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석삼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꽃분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꽃분이의 향기가 코끝을 감싸자 석삼이는 황급히 불을 끄고선 꽃분이의 매끄러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다니. 그리고선 밤이 부족하도록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석삼이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쉽사리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절세미인의 여인을 두고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석삼이가 떠나질 않고 머뭇거리자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급히 길을 가셔야 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갈 길이 머니어서 떠나셔야죠. 그러자 석삼이는 꽃분이의 손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낭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우리는 옷깃뿐 아니라 정까지 나누지 않았소. 그러니 내 어찌 당신을 두고 떠날 수 있겠소. 그러자 꽃분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직 우리는 부부의 연이 아닙니다.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시니 어서 떠나세요. 그런 꽃분이의 단호한 태도에 석삼이는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아직 부부가 아니라 한들 그대는 내 은인이오. 그대를 두고 떠났다간 상사병으로 알아 죽을 것만 같은데 어찌 떠날 수 있겠소. 내 며칠만 더 묵고 가리다. 그러자 꽃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더 묵고 가고 싶으시거든? 약조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뭐든 들어줄 테니 어서 말해보시오. 제가 낮 시간 동안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 해가 지기 전까지는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도련님은 암자에 가셔서 글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일이 끝나면 제가 모시러 갈 터이니 그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오셔선 안 됩니다. 약조하시겠습니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지키지 못할 이유가 있겠소. 내 꼭 약속을 지키겠소. 나를 믿으시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선 공부를 하러 암자에 앉아 책을 편 석삼이는 한숨을 내쉬며 꽃분이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 자신 있게 말했지만 해가 왜 이리 긴 것인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참 글을 읽다가도 어젯밤 일이 생각나니 도저히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에 바람이나 쐬고자 암자를 걷고 있는데 문득 꽃분이의 말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리 보낸 것일까? 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괜한 의심까지 더하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꽃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꽃분이의 집에 도착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혹여 잘못 온 건 아닐까 싶어 왔던 길을 몇 번이고 돌아다녔지만 꽃분이의 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귀신에 홀린 것인가? 석삼이가 의아해하는 순간 어디선가 거대한 구렁이가 달려오더니
그의 몸을 순식간에 감싸 안았습니다. 갑자기 자기 온몸을 둘러싼 구렁이의 힘에 칠복이는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석삼이를 더 세게 감싸 안았고 그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머리에 피가 몰려 시야가 흐려지던 그때 거대한 다른 구렁이가 석삼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난 이제 정말 죽었구나. 석삼이가 체념하고 눈을 꼭 감는 순간 갑자기 그를 감싸고 있던 힘이 풀렸습니다. 이에 가까스로 살아난 석삼이가 정신을 차리니 웬 구렁이 두 마리가 서로를 칭칭 감은 채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입을 활짝 벌려 서로를 물고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틈을 타 석삼이는 잽싸게 도망쳤지만 몇 발자국 가지 못한 채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이 좀 드십니까 하며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에 석삼이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앞에는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석삼이는 꽃분이를 보자마자 아까 본 끔찍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드는데 꽃분이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석삼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낭자, 얼굴이 어찌 이리 상했소? 다른데 아픈 데는 없소? 그러자 꽃분이가 차가운 얼굴로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세요. 그러고는 돌아서 방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석삼이는 꽃분이를 쫓아가려 했지만 낮 동안의 일에 기력이 다한 것인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모에 홀린 듯이 다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새벽이건만 꽃분이가 석삼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도련님, 어서 일어나세요. 새벽에 무슨 일이시오? 왜 이렇게 일찍 나를 깨우는 것이오?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짐은 제가 다 챙겨두었으니 어서 일어나 떠나세요. 무조건 떠나라는 말에 석삼이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몸도 성치 않건만 어찌 그리 내쫓는단 말이오? 도련님과 저는 각자의 운명이 따로 있습니다. 도련님은 큰 인물이 될 운명이나 저와 이곳에 머무르신다면 주어진 운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할 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 하루 더 머무시는 것만으로 도련님 운명에 차질이 생겼으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석삼이는 꽃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건만 어찌 이리 헤어진단 말이오? 부부의 연이었다면 끝까지 함께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소? 차라리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그러나 꽃분이는 매정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운명의 끝에 언젠간 다시 만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도련님이 이곳을 떠나지 않거나 혹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운명마저도 바뀌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망설이지 말고 이곳을 떠나세요. 꽃분이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 석삼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절세미인을 품에 안은 것부터 구렁이에게 죽을 뻔한 일까지 많은 일이 짧은 순간에 일어났으니 석삼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몽롱한 기분에 마치 꿈인 것만 같았지만 꽃분이를 향한 이 애타는 마음을 보니 이는 꿈이 아닌 게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를 그리며 길을 가다가 문득 그녀의 상처투성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구렁이들의 싸움에 휘말려 다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위험한 곳에 여인 혼자 놓고 오는 것인데 어찌 사내가 되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걱정에 석삼이는 꽃분이의 당부를 모두 잊은 채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꽃분이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산을 울리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삼이 내 이놈, 왜 돌아오지 말랬더니 다시 돌아오는 것이냐? 이 한심한 놈. 어찌나 소리가 큰지 호통 소리에 나무마저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이에 석삼이는 자리에서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그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오?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그대로 떠나라 했건만 어찌 다시 돌아온 게냐? 산신령님, 이 산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공격할까 걱정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 오래 공부를 했건만 헛똑똑이로구나. 여인이 바로 구렁인 것을 어찌 모르는 게냐.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꽃분이가 구렁이라니 석삼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산신령에게 따지려는 순간 석삼이는 그동안 의아했던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외딴 산속의 기와집과 어젯밤 상처투성이었던 꽃분이의 얼굴, 또한 그녀가 한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낮 시간 동안 집을 비우라 한 것과 오늘 해가 뜨기 전 서둘러 그를 돌려보낸 것 모두 아침 해가 떠오르면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미리 내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거 참, 그 여인이 구렁이었다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뜨거운 사랑을 나눈 꽃분이가 사람이 아니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석삼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자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알았으니 어서 내가 갈 곳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순간 어제 구렁이들의 싸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분명 한 구렁이는 자신을 죽이려 했으나 다른 구렁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산신령님, 그녀가 아무리 구렁이라 한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찌 제 은인을 그저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산신령을 뒤로 한 채 다시 꽃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힘들게 돌아왔건만 꽃분이의 집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집터에는 웬 무성한 초목이 자라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석삼이가 주변을 한참 기웃대니 멀리 큰 초목 아래 꽃분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석삼이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낭자, 내가 돌아왔소. 난 당신을 도저히 잊지 못하겠소. 그러자 꽃분이가 고개를 돌려 석삼이를 쳐다보는데 그녀의 모습이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지런한 머리는 풀어헤쳐져 사방으로 부풀어 있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사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석삼이를 발견한 꽃분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돌아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꽃분이는 석삼이를 향해 귀가 찢어질 듯 소리를 지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500년 묵은 구렁이입니다. 옥황상제님의 계시에 따라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 시험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옥황상제님께선 제가 500년이 되는 해 인간과 인연을 맺으면 용으로 승천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승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500년 동안 제 짝을 기다렸고 마침내 500년이 되는 날 도련님이 나타나셨으니 이는 필히 운명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과 인연을 맺어 승천하려 했으나 저를 질투한 숫구렁이가 도련님을 해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숫구렁이를 막아 도련님을 구해냈지만 어제의 싸움으로 힘이 다 빠져 이제는 도련님을 지켜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이리 다시 돌아오시니 이제 숫구렁이가 나타나면 큰일입니다. 꽃분이가 말을 마친 순간 주변의 나무가 흔들리더니 석삼이를 공격했던 숫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혀를 날름거리며 또다시 석삼이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삼이가 눈을 질끈 감은 순간 꽃분이 또한 구렁이로 변해 숫구렁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선 둘이 뒤엉켜 싸우는데 그녀는 힘이 다 빠졌는지 숫구렁이의 상대가 되질 못했습니다. 숫구렁이가 꽃분이를 꽁꽁 싸매고선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피가 튀기자 석삼이는 돌멩이를 잡아들어 숫구렁이에게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놈아, 그만 좀 하거라. 그러자 숫구렁이가 석삼이에게 달려드는데 순간 꽃분이가 뒤에서 숫구렁이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물어 목을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숫구렁이가 죽자 꽃분이는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에 구멍이 뚫린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삼이가 눈물을 흘리며 꽃분이를 끌어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승천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저를 인간으로 여기고 인연을 맺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어서도 항상 도련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친 꽃분이는 눈을 감았고 그녀의 모습은 꽃잎처럼 흩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석삼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통곡하였습니다. 그 후 석삼이는 그리운 어머니 생각에 숙부님께 쌀을 얻고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병이 다 나은 모습으로 석삼이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너무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내 아들 석삼이로구나. 며칠 전 우리를 불쌍히 여긴 누군가가 놓고 간 것인지 마당에 온갖 금은 보화와 쌀가마니들이 놓여 있더구나. 그걸로 내 병도 고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석삼이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꽃분이의 은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꽃분이의 은공 덕에 석삼이는 집안 걱정 없이 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결국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석삼이는 항상 꽃분이를 가슴에 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